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9일 11시 20분인데요. 어, 바디우의 수학 예찬 부분을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좀 해석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해설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읽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거기에는 어떤 역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학은 어디에든 있지요. 매우 물신화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은 이항적 언어에 전적으로 기초를 두고, 새로운 알고리즘의 수단들은 소수에 의한 암호화에 의지하는 등의 방식으로요.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은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라는 구절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수학으로 인한 뭐 도구나 이런 걸 활용하지만 수학적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항적 언어에 전적으로 기초를 두고 있는 이제 것들은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를 말할 거고, 새로운 알고리즘의 수단들, 이제 소수에 의한 암호화, 이거는 이제 우리의 보안, 현대의 보안 체계, 이걸 말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컴퓨터나 뭐 은행 보안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게 어떤 원리로 그러는지 전혀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제 얘기했을 때 수학은 지식 없어도 이제 혜택을 봐서 가치를 좀 인정받는데, 철학은 전혀 그런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얘기를 이제 관련지어서 했었죠. 오늘은 좀 이제 다른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에서 교수법의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이 역설을 해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데, 뭐 교수법의 문제라는 표현 자체가 뜬금없기는 하지만 맥락상 이게 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일단 넘어가고, 도입하면서 이 역설, 여기서 역설이라는 거는 그 수학을 활용을 하는데 수학적 지식이 없는 채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역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 여기서 이제 해명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해명이라는 표현 같은 경우는 풀에 밝을 명자를 써서 풀어서 밝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오해라던가 아니면은 뭐 오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풀어주면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해명인데, 지금 여기서 해명을 필요로 하진 않죠. 수학을 활용하지만 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는데, 이게 해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해결이 필요하다, 이걸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 철학책에서 나오게 될 경우에 이게 읽는 사람이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일상적인 문맥상의 흐름이 아니니까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나오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이렇게 나가면서 어렵게 여길 수 있다. 굳이 이런 표현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간단하게 말하면은 수학을 활용하지만 수학적 지식이 없는 이 상황을 교수법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네, 실제로 사유에, 이거는 제가 넣은 건데, 사유의 형성 과정에서 지식들, 예컨대 수학의 형식 언어에 대한 숙달과 이 지식들의 제시, 예컨대 우리가 이 형식론들의 용도와 효력을 고려하는 진정한 개인적 관심에 정해진 각각의 장소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 정해진 각각의 장소라는 표현 자체가 이 일반적인 흐름의 표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좀 약간 생소하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게 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철학자들은 좀 약간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술적 자기애라 그러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자기만의 뽕이 차오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표현을 쓰다 보면은 나 너무 이런 표현 너무 잘 썼다, 적재적소에 잘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기발한 표현으로 생각하고 쓴 것 같은데 읽는 사람은 별로 좋지 않죠. 근데 뭐 이걸 좀 일부러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레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걸 해독할 수 있는 사람만 보게 만들고 싶으니까 약간 관문처럼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아무튼 뭐 좋지는 않다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좀 소통하고 싶은 사람하고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단계를 두는 게, 관문을 두는 게 좋은 거일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읽어보면 이 사유 형성 과정에서의 얘기입니다. 사유 형성 과정. 이제 사유 형성 과정이라는 거는 그냥 사유를 형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유라는 게 그럼 사유를 형성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맞아요. 사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유를 형성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 근데 이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지식을 쌓으려는 것, 어떤 문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지식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그 지식의 분야에 관심을 갖는 거는 같은 범주의 문제냐 이거예요. 지식의 그러니까 말이 좀 꼬인 것 같은데, 지식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그 우리가 지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대상을 줍니다. 그 이 대상을 탐구하면서 지식이 생기는 건데, 우리가 지식을 쌓는다는 거는 이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 대상에 대한 관심이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거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에요. 대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라고 한다면 뭐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지식을 쌓으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더라도 지금 뭐 재개발에만 관심이 있다면은 뭐 전세라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상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란 이 대상에 대해서 이 분야가 내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범주의 것이냐 이겁니다. 예. 근데 이게 같은 범주의 것이냐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보면 좀 정확해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지금 지식을 쌓는 거, 저 어떤 영역의 땅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하고 땅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정말 필요할까, 이 문제가 같은 범주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공부의 필요성, 이거는 공부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탐구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이제 대상에 대한 탐구, 이 두 가지가 같은 범주의 문제냐 하는 건데 다르죠. 탐구의 필요성을 논하는 거랑, 그러니까 특정 대상의 탐구의 필요성을 논하는 거랑 특정 대상에 대한 탐구를 하는 거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문제다라는 얘기를 이제 바디우가 하려는 거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알다와 생각하다는, 그리고 심지어 알고 있는 것을 좋아하다는 같은 것이 아니며 직접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조금 흐름이 갑자기 생뚱맞게 알다가 나오고 생각하다가 나오고 좋아하다가 나오니까 조금 이 흐름이 이상합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대화를 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을 적은 것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인터뷰를 하는 사람은 이해를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단 보면 알다와 생각하다, 심지어 알고 있는 것을 좋아하다는 그냥 넘어갈게요. 알다와 생각하다를 보게 되면, 알다는 어떤 것을 알다를 말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알려면은 정보만 접하면 돼요. 그러니까 철수를 알다 했을 때 그냥 철수가 누구인지만 파악할 줄 알면 되지, 철수가 어떤 성격이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것까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걸 몰라도 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철수에 대해 생각하다라고 보게 되면은 지금 철수를 좀 관심에 두고서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일지 무엇일지 정신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져야만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을 아는 것과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같냐라고 봤을 때 같지 않다는 거죠. 안다는 거는 몇 가지 정보만 접해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딱 그 정도만 알아도, 정체만 어느 정도 알아도 그게 끝인데, 생각한다는 거는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할지 뭘 싫어할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하려고 하는 거니까 동일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수학에 대한 얘기로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넘어가면은, 사람들은 수학에 대해 아는데 수학에 대해서 생각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가 구분이 되어져 있다 이거죠. 수학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수학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은 이, 이 문제에서 지금 바디우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별개의 문제인데 수학을 좀 알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 사람들이 수학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표현이 이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지우고, 예,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관심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이 문제,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이 문제는 바로 전달의 핵심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선 전달이라 그러고 또 어디선 또 제시라 그러고 교수법이라 그러고 이러니까 표현이 일치되지 않은 채로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전달은 왜 또 갑자기 전달 얘기가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좀 약간 사람들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한다면은, 좀 책을 보는데 이런 문맥 흐름을 잘 따지면서 본다면은, 그냥 전달은 그냥 이 지식의 전달, 이 지식의 제시 이런 거랑 비슷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철학책이라는 게 좀 표현이 생소하게, 늘 알던 표현도 생소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좀 일관되게 써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로 지식 전달의 핵심 문제다.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핵심적인 문제다.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어떻게 관심 갖게 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어렵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고 있듯이 철학은 언제나 이 질문에 관심을 가지죠. 이 질문이 뭘까요? 이 질문,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 거냐, 우리가 탐구한 지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게 할 거냐가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적 지식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가 철학의 늘 고민거리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스스로를 교육자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철학을 상당 부분 계몽적이면서 교육적인 기획으로 생각하는데, 이 기획은 당연히 새로운 지식들을 생산하지만 무엇보다 특히 새롭게 구성된 지식들을 해명하고 어떤 새로운 주체성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죠? 근데 이게 얘기가 간단해요. 보게 되면은 그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을 상당 부분 계몽적이면서 교육적인 기획으로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계몽시킬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장치로 생각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시키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획이 이제 실행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이 기획 계몽시키려면은 계몽시킬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 지식이 이미 마련이 돼야 돼요. 그걸 이제 마련해놔야 사람들한테 제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 형성이 일단 필요해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들의 생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계몽적인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새로운 지식을 생산했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생산했다면 이렇게 새롭게 구성된 지식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다? 증명해 줘야 돼요. 너가 생각한 게 틀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다는 거를 해명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올바르게 됐죠. 오해를 풀어야 되니까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어떤 새로운 주체성, 다른 사람이에요. 이 표현은 어떤 새로운 사람에게 이 지식을 통합시키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획, 사람을 계몽시키려는 기획에는 올바른 지식이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전수하는 것이 포함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철학은 사람들을 계몽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식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설파하는 것까지가 철학의 이제 주요한 논점이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볼게요. 이는 수학에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의 당대에 가장 앞서 나간 지식들을 다루었음에도 플라톤은 모든 사회를 형성하는 보편적 역할을 그것이 무엇이든 수학에 부여했지요. 수학도 이 부분에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나는 철학이 우리에게 지식들의 전수가 검토되는
되는 지식과는 별개로 비교적 동질적임을 보여준다고 확신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잘못 읽어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철학은 지식을 전수하는 것의 문제는 지식의 올바름을 검토하는 과정과 동질적이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전수한다, 지식을 남한테 전수하는 문제 있잖아요. 남한테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 문제는 검토하는 거, 지식을 검토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그 다음을 보면 나오는데, 이건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일단 바디우의 표현부터 보면, 결국 지식의 전수라는 문제는 무엇보다 먼저 사람들에게 당신이 전달하는 지식이 흥미롭고 열중할 만하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모든 가르침의 유적인 문제이지요 라는 건데, 지식을 전수한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해당 지식의 가치와 필요성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수를 하려면은 이 전수의 그 필요성을 검토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지금 보게 되면 지식의 전수는 지식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새로운 지식은 어떻게 되냐면 지식의 타당성을 또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어떤 지식을 한다면은 두 가지 증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전수하는 거랑 검토를 하는 거, 지식을 검토하는 거는 똑같이 증명을 해야 되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은 문제다. 어떤 사람한테 지식을 전수할 때는 증명이 내가 말하는 게 맞다는 것만 증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증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명이 두 번 이루어진다. 대체로 사람들은 지식의 증명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두 번 이루어져야 된다, 증명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명이 두 번 필요하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다음이죠. 우리가 말 거는 누군가에게 예컨대 수학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점을 납득시켜야 한다. 수학적 지식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학을 누구가 관심을 가졌다면 이 수학자가 내놓은 지식이 타당하다는 걸 또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교육이 된다 이거죠. 교육의 필요성과 교육하는 지식의 타당성을 증명해야 된다. 근데 일단 타당성 증명하기에 앞서서 필요성부터 이미 접근이 돼야, 지금 수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필요성도 얘기 못한 채로 타당성 증명만 하고 있으면은 과연 누가 관심 가질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 지식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되는데, 바디우가 제시하는 증명의 그 지식의 필요성이 뭐냐면, 수학에 대한 관심은 다른 여러 지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결코 그로부터 약속된 사회적 상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한 것이며, 수학이 사유에 제공하는 무언가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한테 이제 수학에 관심을 가질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게 그 이유가, 관심을 너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회적 상승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신분 상승, 부의 창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학을 관심 갖는 그 자체가 너가 이 수학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다. 수학이라는 거를 그냥 관심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너가 수학에 관심을 갖잖아? 그러면은 사유할 때 더 나은 사유를 할 수 있게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한 표현을 하면은, 야, 수학 공부한다고 해서 사회적 상승이 있고 그런 건 아니야. 그치만 너는 수학을 공부하지? 그러면은 똑똑해지니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디우다 이건데, 이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보다가 그냥 답답한 면이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뭐 수학 예찬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읽으실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실 분도 계실 텐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술적인 면들, 약간 그 표현에 대한 의미를 다루는 거는 좀 지루한 면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안 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 또 해보면 또 나름 재미는 있거든요. 저는 좀 이런 거에 재미를 느껴서. 아무튼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